이번에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동영상 CD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뭔가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인데요. 거짓말하는 자 황교안이냐 박남매냐 누군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CD 진실 공방이다. 박영선 폭로 이어 박지원 의원도 나서서 그 CD 내가 2013년 박영선에 줬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얼굴 빨개졌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다. 그러자 한국당은요. 입수 경로, 그 CD 어떻게 입수한 거냐. 그 경로를 추궁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수사기밀 유출 경찰 고위직 도대체 누구냐. 또 여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되고 박 법사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장 자주 만났다. 대화 내용 일일이 기억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정상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박영선 위원장, 황교안 장관의 두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돼서 나란히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황교안 장관이 미묘하게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서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황교안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뭐 이래 한 일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뜻으로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긍정한다고 또 누가 보도를 하더라고. 예, 뭐 달리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주장이 좀 엇나가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나 박영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CD 얘기를 꺼내면서 그 동영상 관련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고, 황교안 대표는 일단 CD에 대해서는 CD 본 적 없다 그런 거, 그리고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지금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지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한민수 교수님.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당은 또 이 CD가 어떻게 입수된 거냐 이 경위에 대해 또 추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경위에 대해서는 또 박지원 의원이 민평당 의원이 예. 경찰 고위인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니 경찰 쪽에서 온 거다. 예, 그렇게 뭐 예. 제보자 이미 퇴임했다고 하면서 예. 얘기했죠. 근데 일단은 박병선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꺼낸 건데 예. 2013년 3월 13일입니다. 날짜도 이제 박영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예. 본인의 다이어리 같은 일정을 공개하면서 그 일정에 있었다는 걸 어제 확인을 뭐 했어요.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날 황교안 그 당시 신임 법무장관이 원래 장관이 취임을 하면 상임위원장하고 여야 지도부 인사를 옵니다. 국회로 인사를 하러 옵니다. 옵니다. 오기 때문에 왔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어요. 높고 당시 뭐 그 박영선 의원 만난 게 아니고 그날 당일날 박병석 국회 부의장 당시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만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과연 그럼 그 자리에서 박영선 의원이 CD,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의 CD 동영상 얘기를 꺼냈느냐. 예. 근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CD를 꺼냈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죠. 처음에 CD를 꺼내서 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돼서.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은 거냐 뭐 이런. 자유한국당 그걸 잡았어요. 잡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이 CD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할 때는 그걸 정확히 꺼낸 사람 기억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논란이 되냐면은 김학의 전 차관 건이 지금 재수사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하고 있고 사안이 계속 굵어가고 있는데 당시 그럼 장관으로서 이걸 사전 인지했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강하게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2013년과 15년의 결과가 나온 검찰의 1, 2차 무혐의 수사,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뭐 묵인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혹이 있다. 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단순히 그날 얘기를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 기억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야 간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한민수 교수 전체적인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줘 설명을 꼼꼼하게 좀 해주셨어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한 기사인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황교안 국회 방문 때, 그러니까 2013년 그 문제의 3월 13일을 말합니다. 그때 법무부 기조실장도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뜻은요, 누군가 그 얘기를 같이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실도 방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아무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매일경제신문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자, 일단 지금 전 핵심 관건은요. 동영상의 존재를 황교안 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이게 묵인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때 상황에 진짜 알고 있어. 물론 지금 황교안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뭐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했는지 어떻는지 그 대화 내용 자체에서. 이 상황,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 취임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고비가 되나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처음에 저는 뭐 좀 황교안 대표가 대응을 처음에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보면 이 그 중소벤처 그 기업부 장관 그 청문회에서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들고 말을 할 수 있게 자락을 깔아준 게 이용주 의원이에요. 민주평화당에. 법사위원장을 할 때 김학의 전 차관 수사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은 제대로 법사위원장 업무를 못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렇죠. 그 질문을 던졌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황교안 대표한테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나는 CD를 꺼내서 얘기를 했다. 뭐 나라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본인은 사람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박지원 의원과 같은 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이 또 그 얘기도 했죠. 그 CD를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와서 봤다고 같이 봤다고. 그러니까 좀 뭐 이거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뭐 묘하게 얽히는 거죠. 지금 박지원 의원, 이용주 의원 그리고 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 그런 면에서 이 얘기가 이 그 후보 청문회에서 이거가 이슈가 될 거라는 거를 당연히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나는 뭔가 생각이 예상을 듭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닌가. 네, 저는 의도적인 노출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처음에 뭐 일정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간 적이 없다, 뭐 국회 간 적이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 물으니까 CD를 보여줬다는데 그거는 박영선 의원이 과장을 해서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택도 없다라고 했고 그런데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데라고 하니까 그거는 기억에 없다가 됐어요. 근데 이 기억에 없다라는 거는 거의 노코멘트라는 거하고 비슷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진실 게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황교안 대표한테 황교안 대표가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니까 박영선 의원이 당시 법사위원장이 뭔가를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들었을 때 이거를 청와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수준으로 말을 전달한 건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수준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시중에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뭐 아시느냐 정도였는지. 뭐 그렇다면 흘러들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박영선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박영선 의원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경위 자체가 뭔가 저는 자락이 깔아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냐라고 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이 CD를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따지면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게 입수 경위도 중요하다는 게 이 CD는 단순 CD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라고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 중요한 그런 증거가 CD예요. 되는 CD잖아요. 그거를 경찰 간부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 그게 아무리 야당 의원한테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거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창현 교수께서는 이수희 변호사가 그 지적하신 부분, 그 CD가 유출된 그 자체도 문제 아니야. 이건 또 어떻게 좀. 물론이죠. 문제가 되고 또 사실 그 의도적인 좀 발언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그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기로 보고요. 저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한국일보의 답변을 하자면 조심스럽게 BBC는 이런 경우에 진짜 보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결정을 할 때 투소스 룰이라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건 곧 지금 부정하는 사람은 황교안 한 사람이고 시인하는 사람은 박영선, 박지원, 신경민 이 최소한 세 의원들이 동시에 복수다. 복수. 이럴 경우에는 숫자 우위에 손을 들어준다. 최소한 이런 원칙이 있어서 그걸 원용해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다가 또 매일경제가 추가 취재를 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도 뭐 동행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다는 이런 나왔어요. 사실은 거짓말일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정치인들 보면 주로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은. 나중에 아까 노 코멘트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사실상 시인입니다. 나 돈 한 푼도 안 받았다 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수사해 보면 받은 걸로. 그래서 부정을 사실상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세 번 말씀 들었는데 일단 좀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윤경호 의원님. 저는 딱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게 본질이 뭔지를 잊게 만들 수도 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의 본질을 자칫 잘못하면 흐리게 만드는. 그럼 좀 본질을 좀 다시 좀 잡아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가면 지금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 박지원 의원에게 CD가 넘어간 경위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실컷 싸우다가 너 왜 반말했어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박영선 의원이 이 얘기한 것도 박영선 의원의 중기벤처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또 주였는데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이 말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학의 사건이 김학의라는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된 고위직의 사람이 저런 추잡한 짓을 했는데 이걸 알고 덮었느냐 안 덮었느냐 또는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느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나머지가 진실 게임이라든지 또는 CD 유출 뭐 경위라든지 이런 게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게 될까 봐 저는 좀 걱정스럽다.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CD를 둘러싼 뭐 그 얘기를 둘러싼 공방 치열하게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